자, 2018년도 10월 15일 코인업TV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지금 화면 진짜 보이실 겁니다. 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를 통해서 오늘 어떤 흐름들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자, 이제 예전에 이제 보셨던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왔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럼 다음 상황은 어떠한 것이 연출이 될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자, 첫 번째가 지지선 6,400달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 자,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만 의미가 있었냐?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선, 이 흐름을 채워가지고 움직여 가던 이 비트코인이 결국 우상향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우상향 박스권으로 이제 이어져 가면서
점진적으로 7,000달러를 향한 싸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박스권이 상실이 됐던 부분이 어디죠? 바로 조정이 와서 깨졌던 부분들. 이럼에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자, 트랜스포메이션, 즉 매수 구간이 끝나면 매도가 오고요. 매도가 오면 매수가 옵니다. 상승을 하면 항상 하락이 동반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이 동반이 되죠. 자, 그러한 어떤 수요 공급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호재, 악재, 이런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시장의 손에 맡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서가 교차되면서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그라미, 빨간색 서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짧고 굵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박스권에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 보이시죠? 자, 박스권에서 이탈을 하면서 지지선 6,400달러까지도 붕괴되면서 이 해당 6,400달러 지지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상실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더 이상 6,400달러가 지지선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지지선은 이제 없다. 지지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지할 수가 없다. 지지하는 구간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임계점 6,000달러까지 열려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송에서 금요일 방송,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선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000달러까지 열려는 있지만 요것이 데드캣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추세, 반등 추세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서 다시 이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6,800달러를 다시 되찾고 결국에는 7,000달러를 향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시점에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던 분들, 알트코인을 매수하셨던 무료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셨던 게 손해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리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를 할 것인가? 비트코인 매수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원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만 대처를 해가시고 신규로 추가 매수하는 건 여부는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보고 나서 뒤늦게 알트를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새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주말에도만 변화가 없고 하니까 주말에 가장 많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고 핸드폰을 보시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초조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지루하신 분도 계셨을 건데 결국 오늘 월요일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반등,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일반 메이저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외 그냥 거래소입니다. 일반 거래소들의 시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017년도 이후에 현재 하락장을 몰고 온 주요 단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반 거래소의 시세, 거래량이 아니라 비트코인 파이넥스나 비트코인 맥스라고 하는 마진 거래소, 선물 거래 시장의 가격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 그리고 신기한 것,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일반 거래소의 시세가 현재 선물 시장을 압도하고 우위를 갖고서 리딩을 하고 있어요. 선물 시장이 일반 시장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고점을 보시면 현재도 6,900달러 선, 7,000달러 싸움을 보고 있고 최고점으로 찍었던 것이 잡히지도 않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고점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여기 잡히네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으로 바로 여기입니다. 7,800달러.
그리고 길게 피뢰침을 형성하고 현재 가격까지 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시장가로 그냥 풀 매수, 시장가로 딱 긁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 자,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가격을 제가 보고서 하지 말고 추세를 보고 거래를 아무리 하라고 말씀드려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료 회원분들, 상담을 통해서 정회원분들 많이 저와 함께 발 맞춰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이것을 살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 습관만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보시는 자주 코인 때문에 보는 분들이라면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고점까지 매수가 이어지고 조정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건 다 지금 손해잖아요. 이때 매수한 물량은 이만큼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죠. 50% 정도 돼 보이는데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가로 긁었다는 것은 대량의 물량을 지금 매수하는 데 포함시켰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파이넥스나 비트맥스와 같은 선물시장 차트가 아니라 일반 거래소 물량의 차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집단에서 세력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가장 근접한 것은 이러한 방식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가지고 온 것이겠죠.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숏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지만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쉽게 가격을 막 올려만 가면 너네도 돈을 벌고 우리도 돈을 벌지 않겠느냐. 이것은 선물시장이 없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정보에 의거한 것일 확률이 높다. 즉 하반기 시장에 상승장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징조들이 모이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결국에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우려 없이 반등을 예측해 드렸고 그 반등에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이제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테더 발행과 연관지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테더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테더가 많이 발행이 되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자, 이러한 것이 이유일 것이다라고 뉴스를 접하는 것, 이 딜레이, 이 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욕망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어하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알고 싶지 않고 그냥 기뻐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안심하게 되는 근거를 찾을 때까지 이런 근거가 나올 때까지 이제 찾게 되고 자기가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면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래서 올랐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단서가 차트에 남습니다. 차트는 후행성 지표라고 해서 시장의 가격이 누군가가 사면 오르겠죠. 팔면 떨어집니다. 이것이 0.00000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차트에 바로 반영되지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발 조금 더 늦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후행성 지표이고 이렇게 이 두 가지 과정도 끝나고 나서야 나오는 게 뉴스입니다. 악재 뉴스.
악재 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먼저 발동하는 경우도 있죠. 퍼드를 유발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 상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테더 발행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둘 다 매수해도 된다. 자, BTC 마켓 이용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매수와 알트코인 매수를 제가 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 6K까지, 6,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장세 속에서 이 한 번에 6,800달러의 되돌림 값을 갖는 순간부터 제가 이런 브리핑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고 6,800달러 두 번째 찍고 나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저점을 어쨌든 높여갔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었다. 이번에 변수가 한번 크게 발생을 했고 제 예측과 반대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선이 없어서 6K까지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000달러까지 결국은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수 있었던 요소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맞춰서 덱스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익절을 통해서 수익들을 많이들 보신 이유, 유료 회원분들께서 정회원분들이 수익을 얻으신 부분이 바로 그러한 것에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실 것은 추세 매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정회원이 또 되시면 구체적으로 추세를 읽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읽은 추세를 바탕으로 직접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매수 추천 픽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따라와 보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선상에서 팔을 같이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같은 추세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은 다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은 안타깝게도 아직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지선은 일정 기간 동안 횡보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제대로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덱스코인과 마찬가지로 새벽장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까지도 봐야 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아니라 좀 더 봐야 됩니다.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점심장 때 가격을 보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방향성과는 일치하지만 지지선이 있는지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내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마 목요일 정도까지의 흐름을 봐야 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목요일 때까지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라인 안에서 횡보를 했을 경우에는 지지선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때 지지선은 6,400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쪽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 보조지표들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했겠죠. 얼마 전까지 주말 전 방송 전까지만 해도 2천억 달러 근사치 값에서 놀고 있던 비트코인의 시총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다소 기대를 하면서 자 2천억대 후반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것은 이 정도 가격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시총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증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들도 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2천억 달러에서 2,128억 달러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시총이 증가했다. 가격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유동자금, 현찰이, 캐시가 테더 형태든 아니면 각자 거래가 가능한 나라의 자국 화폐로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CGI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을 겁니다. 이제 26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300포인트를 넘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CG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280대 포인트 자, 28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지 않은 이유가 현재 알트코인의 상승분을 넘을 정도로 비트코인만의 독자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세는 CGI와 시총을 함께 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그것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총과 CGI가 늘어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최소 53%, 많으면 52%까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들도 많이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워낙 6,200, 400달러에서 7,700달러까지 찍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좀 거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승, 이제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어떤 전체적인 메이저 거래소 위주의 불마켓 상승장을 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제가 9월 말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지선 6,400달러 무너지지 않을 때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셔도 좋다. 알트코인을 매수하셔도 좋다.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메이저 거래소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저도 입에 물리는 설명이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년과 같은 하반기 시즌에 와서 거기에 뭔가 좋았던 기억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랄까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갔잖아요. 그때 스타트가 16강전에서 16강전을 올라갔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뭐 그것과 비슷한 조건이 됐을 때 어떤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성공했고 8강 상대가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번에도 4강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시즌에 상승장이 올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 가더라도 비트코인만이 그 정도가 가능할 것이고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즉 퀀텀이 다시 13만 원대 가는 것은 앞으로 2달 동안에 물론 변수 일반 투자자나 저나 이 비트코인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엄청난 정말 핵폭탄급 북미 정상회담 쇼크처럼 이슈처럼 그 정도의 어떤 뭔가 이 코인판에 뒤집을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목표 타겟을 높게 잡으셔서 장투 관점으로 가지 말자. 자기가 수익을 만족할 때 바로바로 수익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짧게 단타와 스윙 위주로 가시는 것이 이번 연말장에 여러분들 시드를 복구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신규 자금이 있었다면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자금이 되고 내년에 다시 또 중요한 상반기를 버텨서 상반기 때 설계해서 내년 다시 가을 이 시즌 여름 때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또 분명히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상승장이 막 오면 비트코인 $10,000 돌파부터 시작해서 막 알트코인들 막 저번에 얼마큼 올라갔으니까 이 코인 지금 사면은 막 10배 올라갈 거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선동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거기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은 남은 2달 동안의 흐름들은 그렇게 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업비트코인을 통해서 저번에 또 제가 이오스 또 제가 매수점을 한번 잡아드렸는데, 자, 업비트를 통해서 또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또 추천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또 어떤 코인이 있을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스는 최초의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해드렸던 매수점은 6,000원 넘기 전에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오스가 좋은 가격, 즉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다시 한번 6,4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하락하기 전 기준으로는 아무리 높아도 6,600원 이전,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매수점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오스는 6,105원, 그리고 비트코인이
$7,700 오늘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을 때 이오스도 순간적인 펌핑,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오스가 엄청 좋은 코인, 뭐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격과 연관지어서 이오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다. 그것은 정말 이오스 코인만 보유하고 계시고 애정하시는 분들의 실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생각이 없고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관심 없어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오스가 이만큼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전체 시총을 갖다가 다 끌어올리면서 알트코인들도 툭툭툭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오스의 조정이 이렇게 센 이유가 되겠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방금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똑같이 역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리플도 올랐습니다. 근데 차트가 너무 똑같죠. 이런 것들도 다. 이오스와 리플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분석이 항상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가는지 그 추세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코인판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소형 거래소에서 10배, 5배 수익을 얻으시는 것은 물론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 저의 또 유료 회원분들도 제가 아까 덱스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수익 인증사에서 보셨던 중소형 거래소의 그런 수익들은 현실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트렌드,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러한 수익에만 생각을 하셔서 메이저 거래소에 넘어오셔가지고 그 자금을, 불린 자금을 여기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다가는 메이저 거래소에서도 그 모아놨던 시드를 또 크게 한번 데이실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항상 메이저 거래소들은 중요하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워레저가 코인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워레저가 또 결국에는 200원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2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파워레저 코인 같은 경우에 그냥 시장가로 긁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186원이니까 187에 지금 호가창 매수벽을 보시면 이렇게 매수벽이 있죠. 매도벽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물량이 있을 때 시장가로 긁어가시는 방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베스트겠지만 큰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은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 떨어질까봐 겁을 먹는 퍼드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포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몇 원을 더 낮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타시는 것, 그게 좀 빠른 것이죠. 그런 이제 매매법을 보시고서 매수 물량이 있을 때.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업비트가 어쨌든 간에 지금 중소형 거래소들에 많이 밀려서 신규가 재개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즉, 내놓는 시장에 파는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파는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나와 있을 때 그게 또 시장가 근처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그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굳이 익절을 빨리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 길게 보시면 됩니다. 길게 장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최소 200원은 무조건 넘어서부터 매도 여부를 따지시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상적인 단타 매도점은 220원입니다. 300원을 노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횡보하는 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000달러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300원 싸움까지도 시간을 두고서
여유롭게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가실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매도점은 220원입니다. 저항선 구간 레벨로 봤을 때는 요 라인이 되기 때문에 220원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시장가 기준으로 상당히 수익을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19일날 작년도에 진행됐었던 호재, 파워레저 스스로의 호재가 10월 19일날로 연기가 됐었는데 작년 겁니다. 작년 호재가 1년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원래 작년에 시작했던 것이 올해 1월 달쯤, 3월 달쯤 연기된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미뤄져서 결국 이번 시즌에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까지 단기적인 또 추가 상승력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레저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호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쇼미더머니, 슈퍼스타 K, 그러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 뽑는 거죠. 랩 잘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 경합대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파워레저의 블록체인적 그 기술이, 파워레저 팀의 기술이 공식적인 이런 대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탑3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탑3 안에 들어갔고, 그 탑3끼리 또 이제 또 결승이죠. 누가 기술이 우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게, 이제 IT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또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이 탑3에 대한 승부, 그것이 19일날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라고 시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다들 이득권이실 거고, 유료회원분들, 즉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다른 소스를 제가 스페셜 픽을 드리는 매수 추천을 받고 계시는 정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과 별도로 중소형 거래소까지 이용하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짚어드리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1부, 2부 방송 합쳐서 내일도 저녁 9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방향, 그리고 알트코인의 하나하나 매수 트레이딩 쪽집게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들을 내일도 제가 잘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고 적용시켜 드리는 추세 매매 전문가 정재민이었습니다.